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ESB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허재혁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2019년 ICANN에서 발표한 매드겐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다빌량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해서 비정상 데이터 탐지를 위해 LSTM 기반의 갭 모델을 제안합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기존 비정상 탐지 방법에서의 한계점과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이 가지는 기여도, 그리고 매드겐 구조에 대한 구성과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비정상 탐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지만 고장 여부에 대한 정답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PC 방법이 가지는 한계점입니다. SPC 방법으로 대표되는 EWMA 차트나 QSUM 차트의 경우 다별량 데이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고전적인 스레셜드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은 시스템의 복잡도가 커짐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치 탐지 태스크에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비지도 학습 방법들은 변수 간의 디펜던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Temporal Dependency를 고려할 수 있는 LSTM 기반의 갭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갭 모델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활용한 새로운 어노멀리 스코어를 제안합니다. 매드갭 모델을 통한 이상치 탐지 구조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매드갭 모델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한 로스 계산 과정이고요. 마지막은 계산된 로스를 활용하여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 따라서는 다음 장표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윈도우 사이즈와 스텝 사이즈를 통해 구성이 되고요. 각 윈도우 사이즈와 스텝 크기별로 학습 데이터를 오른쪽 도형과 같이 최종 입력형 데이터 형태인 3차원 행렬로 구성을 합니다. 이때 입력 데이터의 각 차원은 n개의 피처와 윈도우 크기, 그리고 스몰 m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스몰 m은 전체 학습 데이터의 기간이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빼고 스텝 사이즈로 나눈 크기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구성된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LSTM 기반의 갭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갭 모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2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갭 모델의 학습 방식은 제너레이터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속을 수 있도록 진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생성된 가짜 데이터인지 진짜 데이터인지 구분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모두 LSTM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출력 값을 산출합니다. 두 모델의 설정 값을 설명드리자면, 제너레이터의 경우 히든 사이즈가 100인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FCN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피처와 같은 크기로 출력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는 히든 사이즈가 100인 1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FCN에서는 입력값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스칼라 값을 출력합니다. 정리하자면 학습 과정은 노이즈 Z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가짜 데이터와 진짜 학습 데이터를 각각 넣어서 두 입력 데이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추가로 이상치 탐지를 위한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는 모두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Z는 임의의 레이턴트 디멘전을 설정하여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하기 전에 평가 데이터 분포에 옵티멀한 Z가 필요합니다. 이 옵티멀한 Z는 Z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고 평가 데이터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를 로스로 해가지고 Z를 업데이트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도는 Maximum Mean Discrepancy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구한 옵티멀 Z를 사용해서 학습된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가짜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간의 차이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평가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구합니다. 이제 학습된 두 모델은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 데이터에 비정상 데이터가 속해 있다면 제너레이터 모델은 정상 데이터 분포만 생성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커질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 또한 평가 데이터에 대해 가짜 데이터라고 판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임의의 람다를 기준으로 더해서 계산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입력 데이터마다 계산된 어노멀리 스코어의 시점은 스텝 사이즈별로 윈도우 크기를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원본 데이터 시점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중복된 시점에 대해 카운팅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DR 스코어라고 정의합니다. 시점별로 이제 나타난 DR 스코어를 임의의 값인 타우를 스레시홀드로 지정해서 해당 시점이 비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이제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Real World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SWOT는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11일간 데이터를 24시간 동안 수집하였고 마지막 4일 중에는 36번의 비정상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SWOT에 대한 설명으로는 51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평가 데이터에서 비정상 구간을 제외한 정상 구간의 비율은 약 88%로 약간 좀 언밸런스드한 그런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와디는 배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이고 16일간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24시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기간 중 마지막 2일 동안은 15번의 비정상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와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10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평가 데이터의 비정상 구간을 제외한 정상 구간의 비율이 약 94%로 방금 소개한 스와트보다 더 언밸런스드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DD 컵 99 데이터는 정말 오랫동안 20년 넘게 비정상 탐지 태스크에서 사용된 벤치마크 데이터이고 학습과 평가 데이터 각각 7주 그리고 2주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평가 데이터에서 2주 동안에는 2번의 비정상 구간이 있고요. 테이블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34개의 변수가 있고 평가 데이터에서 정상 데이터 분포를 보면 약 20%로 앞선 두 데이터와 달리 비정상 구간이 더 많은 데이터입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하기 전에 스와트와 와디 데이터는 초반에 21,600개의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가동 시에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5에서 6시간 정도 소비되기 때문에 이 값을 삭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 전에 모델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로는 크게 스텝 사이즈와 윈도우 크기 그리고 레이턴트 디멘전이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앞서 소개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스텝 사이즈는 10으로 했고 윈도우 크기는 30부터 300까지 30 단위로 해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차원은 15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 성능에 대한 정량 평가 지표로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시전이고 두 번째는 리콜 그리고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데이터에서는 비정상 구간을 잡지 못하는 것보다 폴스 알람이 많이 발생해도 모든 비정상 구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콜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결과로는 제너레이션에 대한 평가인데요. 각 이터레이션마다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잘 학습하는지 확인했을 때 이터레이션이 반복됨에 따라서 두 데이터 모두 분포를 잘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했던 이제 MMD 방법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와 그리고 리얼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단변량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했을 때와 다변량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다변량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해당 모델이 다변량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Un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4가지 모델과 그리고 GAN 기반의 모델 1가지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각 모델은 PCA, 그리고 K-Nearest Neighbor, 그 다음에 Feature Bagging, 마지막으로 오토인코더가 있고 GAN 기반의 모델은 eGAN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매드겐 모델은 실험 케이스별로 3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한 성능이 있는데 매드겐 모델 뒤에 별이 하나 붙은 것은 프리시전이 가장 높은 결과이고 2개 붙은 것은 리콜이 가장 높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3개는 F1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결과를 뜻합니다. 각 데이터별로 보았을 때 스와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드겐이 모두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기존 모델들 중 가장 높은 F1 스코어가 61%였지만 매드겐에서는 77%로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와디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한 3가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으로 F1 스코어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매드겐이 37%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리콜에서는 기존 모델들 중 가장 높은 것이 오토인코더 모델의 34.35%지만 이제 매드겐에서는 99%로 성능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거의 모든 고장 기간을 잡았지만 프리시전에서는 6.46%로 이제 펄스 알람이 대부분인 것을 이제 감안하면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와디 데이터의 비정상 데이터 분포가 심한 언밸런스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KDD-컵 99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리시전과 리콜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는데 F1 스코어에서는 eGAN이 94%로 가장 높았고 매드겐의 경우는 90%로 두 번째로 높았었습니다. 이 실험 장표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매드겐 모델에서만 이제 평가 지표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기준으로 나타냈다는 것이고 비교 모델들에 대해서는 특정 스레숄드만으로 기준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드겐 모델의 성능을 돋보이기 위해 뭔가 설계를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비교는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과 리콜은 퍼센트를 기준으로 나타냈는데 F1 스코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크기별 성능 차이에 대한 비교 결과이고요. 각 데이터의 모델 실험을 윈도우 크기 30부터 30 단위로 300까지 10개의 윈도우 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100액폭까지 각 액폭별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와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시전이 윈도우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작아지는 것은 더 많은 펄스 알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모두 높은, 즉 F1 스코어가 가장 큰 윈도우 30이 적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와디 데이터에서는 F1 스코어가 보면은 거의 0.2보다 다 작은데도 평균 리콜을 보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와디 데이터 특성상 비정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 수에 비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폴스 알람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에서 또 그 아쉬운 점은 이 논문 표기에 그 Y축이 와디 데이터의 프리시전이 퍼센트가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실험 결과는 학습을 반복함에 따라서 이제 모델 성능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는 이제 모델이 학습을 반복함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데이터 모두 적은 학습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습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체크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해당 논문 내용의 핵심은 다별량 식계열 데이터의 비정상 탐지를 위한 학습 모델인 매드겐 모델을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여러 한계점이 존재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적절한 레이턴트 디멘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 탐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피처 셀렉션 방법, 그리고 불안정한 학습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